서울 강남 어느 건설사 지하주차장. 78세 회장의 벤츠 문짝에 정체불명의 낙서가 그려졌습니다. 범인은 폐지 줍는 할머니와 7살 꼬마. 하지만 이 낙서는 70년을 기다린 메시지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강철민 회장은 올해로 78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철민건설 본사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언제나 그를 만족시켰죠. 6.25 전쟁 때 북에서 홀로 내려와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일궈낸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냉혹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실 협력업체는 단칼에 잘라내는 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회의를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박 팀장이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박 팀장이 벤츠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칠이 된 문짝에 뭔가 은빛으로 반짝이는 선들이 구불구불 그어져 있었어요. 회장은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날카로운 목 같은 걸로 긁어서 만든 흔적이었죠. 이게 대체 뭔가? 누가 감히?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50년 사업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제 저녁 9시쯤 폐지 줍는 할머니 한 분이 꼬마애를 데리고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애가 손에 못을 들고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회장은 당장 경비실로 올라갔습니다. CCTV 화면을 돌려보니 정말 그랬어요.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폐지 수레를 끌고 주차장에 들어왔고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할머니가 회장차 앞에서 멈춰서더니 아이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아이는 그걸 들고 차 문짝에 선을 긋기 시작했죠. 한 획, 두 획, 매우 신중하게 무언가를 그려나갔습니다. 저 할멈을 당장 찾아내게. 경찰에 신고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비팀장이 부랴부랴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 문짝의 낙서를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그냥 제멋대로 긁어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규칙이 있어 보였습니다. 선들이 교차하고 작은 원들이 있고 구불구불한 곡선도 있었어요. 이게 뭐지? 회장은 손가락으로 그 선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죠.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경비팀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그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3km 떨어진 달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확인 안 됐고요. 그 꼬마애가 손주인 것 같습니다. 주소를 내게 주게. 회장님이 직접 가시게요? 내 차에 낙서한 사람이네. 당연히 내가 직접 가야지. 회장은 그날 오후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고 그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니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경비팀장이 알려준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패도 없는 낡은 집이었죠. 회장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매, 누가 왔어? 문이 삐걱 열리고 그 꼬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회장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 이 집 손주냐?
네. 할머니 계시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누구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회장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허리 굽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옷은 남루했지만 얼굴은 깨끗이 씻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가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누구시오? 할머니, 며칠 전에 우리 손주가 주차장에서 그 일 말이오. 회장이 말하려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 잘 됐네요. 제대로 그렸나 모르겠어요. 민수야, 내가 잘 그렸지? 꼬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게 얼마짜린 차인 줄 아시오? 그 문짝 하나 가려면. 돈 얘기는 나중에 해요. 그것보다 제대로 그렸는지가 중요하지. 그 지도가. 지도?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지도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밤마다 연습했거든요. 내가 불러주는 대로 종이에다 수십 번 그렸어요. 큰 길이 어디 있고, 우물이 어디 있고, 느티나무가 어디 있고.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게 어디 지도요? 할머니가 회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함경북도 청살리. 거기 아시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청살리.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었어요. 70년 전 전쟁통에 가족과 헤어져 홀로 남쪽으로 내려온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 마을을? 나도 거기 살았으니까요. 회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차 문짝 사진을 다시 봤어요. 그 구불구불한 선들을 찬찬히 따라가다가 회장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설마. 회장은 사진 속 낙서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가운데 굵은 선은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개울이었어요. 그 옆 작은 원은 우물, 구불구불한 선은 산길이었죠. 그리고 개울 북쪽에 네모난 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게 정말 청산리 맞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내가 기억하는 대로 그린 거예요. 70년 전 그 마을 그대로.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머니, 그럼 혹시 강씨 성을 가진 집안 아시오? 그 마을에 강철민이라는 사람이. 강철민? 할머니가 회장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빛이 흐려졌어요. 강철민. 누구더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회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생각이 안 나네. 요즘 머리가 자꾸 하얘져서. 꼬마 민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매 치매 있어요. 병원에서 그랬어요. 회장은 참담한 심정이 됐습니다. 70년 만에 같은 마을 사람을 만났는데 정작 기억을 못하다니요. 그는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왜 이 지도를 그리라고 하신 겁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할머니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구한테? 그게 누구더라? 중요한 사람인데. 그때 회장은 할머니 손목에 낡은 천 조각이 묶여 있는 걸 봤어요. 빨갛게 바랜 천이었는데 뭔가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뭡니까?
할머니가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고. 회장은 그 천 조각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엔 순옥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 순간 회장의 뇌리에 번개가 쳤습니다. 순옥. 자기 동생 이름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성함이 강순옥이요.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강순옥. 70년 전 피난길에 어머니 손을 놓치고 헤어진 바로 그 동생이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순옥이를 찾으려고 온 피난민 수용소를 뒤졌지만 찾지 못했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목에 걸린 낡은 명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천으로 만들어주신 명찰이었어요. 거기엔 철민이라고 수놓아져 있었죠. 순옥이 손목의 천 조각과 똑같은 재질, 똑같은 솜씨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십시오. 이게... 하지만 할머니는 멍한 눈으로 그걸 바라볼 뿐이었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목이 메어왔어요. 할머니 나요. 철민이요. 오빠 철민이.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철민이? 우리 오빠? 그래요 나요.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민수가 할머니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매, 이 양반이 할매 오빠래요. 오빠, 우리 오빠는 잘생겼는데 이 사람은 늙었잖아. 회장은 참담했습니다. 동생은 자기를 5살 때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자기 젊었을 때 사진을 찾아서 할머니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나요. 강철민. 할머니가 사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아, 이거. 할머니 손이 사진 쪽으로 떨리며 뻗어나갔습니다.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나요, 순호가. 오빠요. 할머니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할매. 할머니가 갑자기 몸을 흔들더니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회장이 황급히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순호가 정신 차려.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졌습니다. 회장은 당황해서 민수에게 소리쳤어요.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민수가 울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회장은 쓰러진 할머니를 안고 있었어요. 70년 만에 만난 동생이 자기 품에 쓰러져 있었죠. 순호가 정신 차려. 오빠가 여기 있어. 내가 왔어.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할머니 손목에 빨간 천 조각을 꼭 쥐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흔적이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 아래서 들려왔습니다. 회장은 할머니를 안은 채 밖으로 나갔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오빠요. 친오빠. 구급대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렸고 회장과 민수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회장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회장을 보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기다린 단어였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나야. 철민이야.
하지만 순옥의 눈빛은 이내 다시 흐려졌어요. 초점을 잃은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다급하게 구급대원에게 물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방금 정신 차렸잖아요. 치매 환자분들이 간혹 이러십니다. 잠깐 의식이 돌아왔다가 다시 혼미해지는 거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옥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고 회장과 민수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오빠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일단 쇼크 상태에서 벗어나셨는데요. 중증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십니다.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얼마나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는지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언제 또 의식을 잃을지 모르고요. 제가 모든 치료비를 대겠습니다. 특실로 옮겨주십시오. 회장은 즉시 비서실에 연락했어요. 1시간 만에 순옥은 최고급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회장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니? 네. 엄마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매가 저 키웠어요. 그래. 할머니가 폐지 주우면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목이 메었습니다. 자기는 강남에서 호화롭게 살면서 동생은 폐지를 주어 손주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할머니가 왜 그 지도를 그리라고 했는지 아니? 민수가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할매가 이거 보고 그리라고 했어요. 회장이 공책을 펼쳐봤어요. 거기엔 손글씨로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도였어요. 청산리 마을의 상세한 지도가 글로 써 있었죠. 큰 길에서 좌회전하면 개울이 나온다. 개울을 따라 100보쯤 가면 우물이 있다. 우물 건너편 두 번째 집이 우리 집이었다. 집 뒤로 산길이 있고 그 길로 50보쯤 올라가면 큰 느티나무가 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철민 오빠, 만약 내가 오빠를 찾는다면 이 지도가 필요할 거예요. 오빠는 집에 대한 기억이 없을지 모르니까. 나는 매일 밤 그 마을을 떠올려요. 오빠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함께 물길었던 그 우물을, 함께 올랐던 그 산길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동생은 70년 동안 매일 밤 고향 마을을 떠올리며 오빠를 기다렸던 거예요. 민수야, 할머니가 언제부터 이걸 쓰셨니? 작년부터요. 치매가 심해지면서 깜빡깜빡하니까 잊어버릴까봐 쓴 거래요. 회장은 공책을 더 넘겨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오늘 철민건설 회장 강철민 씨 기사를 봤다. 사진 속 그 사람, 우리 오빠 같다. 목에 뭔가 걸고 있는 게 보인다. 혹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명찰 아닐까?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큰 회사 회장님을 어떻게 만나나? 생각했다. 회장님 차를 찾아가서 지도를 그리자. 그럼 오빠가 알아볼 거다. 회장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신문에서 자기를 알아본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차에 지도를 그린 거였죠. 자기를 찾기 위해서. 민수야, 할머니가 내 목에 걸린 명찰을 어떻게 봤을까? 신문 사진이요. 할매가 신문 모으는 거 좋아하거든요. 돋보기로 확대해서 봤어요. 회장은 자기 핸드폰을 꺼내 작년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자기가 시상식에서 목에 명찰을 걸고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을 확대하니 흐릿하게 철민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순옥이 신음했어요. 회장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순옥아, 정신 차렸니? 순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회장을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왔구나. 그래, 왔어. 이제 걱정 마. 내가 다 돌봐줄게. 순옥이 회장의 손을 꼭 쥐었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못 알아봐서. 아니야. 내가 나를 찾아냈잖아. 지도 그려서.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도. 우리 집 찾을 수 있게. 오빠 기억 못할까봐. 나 기억해. 다 기억해. 하지만 순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숨소리도 가빠졌습니다. 회장이 다급하게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순옥아, 견뎌. 의사 선생님 오신다. 순옥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오빠, 느티나무. 기억나? 기억나? 우리 집 뒤에 있던 큰 느티나무. 거기서 약속했잖아. 헤어져도 다시 만나자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 약속했어.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난 거야. 순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회장이 다급하게 순옥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순옥아, 순옥아. 의료진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회장과 민수는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회장은 복도에서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30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되셨습니다. 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언제 깨어날지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은 특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순옥은 침대에 누워 숨만 쉬고 있었어요. 회장은 동생 손을 잡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회장은 사흘 밤낮을 병실을 지켰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동생이 깨어나기를 기도했어요. 민수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죠. 회장은 그동안 민수 학교도 알아보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회장은 자기 회사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벤츠 문짝에 그려진 지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동생이 마지막 힘을 다해 자기에게 전한 메시지였죠.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차 문짝을 떼어내서 병실로 가져왔어요. 정비소 직원들이 깜짝 놀랐지만 회장의 명령이라 조심스럽게 문짝을 분리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회장은 문짝을 벽에 세워뒀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걸 왜 여기 가져오셨어요? 민수야, 이건 할머니가 우리한테 남긴 선물이야. 이 지도대로 뭔가를 만들어줄 거야.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회사 뒤 공터 있지? 거기에 청산리 마을을 재현해줘. 예, 청산리 마을이요? 이 지도대로 정확하게. 개울, 우물, 집, 느티나무까지 전부 다. 한 달 안에 완성해. 비서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건축가, 조경 전문가, 역사학자까지 동원했죠. 그들은 순옥의 공책과 차 문짝의 지도를 바탕으로 설계를 시작했어요. 회장은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개울을 만들 때는 직접 돌을 날랐어요. 우물을 팔 때는 삽을 들었죠. 78살 노인이 땀 흘리며 일하는 걸 보고 직원들도 감동했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 이건 내 동생한테 보답하는 일이야. 3주가 지나자 마을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개울이 졸졸 흐르고 우물이 만들어졌어요. 옛날 한옥 5채도 지어졌죠. 그리고 마을 뒤편 언덕에는 큰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나이든 느티나무를 구해서
정성스럽게 옮겨 심은 거예요. 회장은 완성된 마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 전 기억 속 그 마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한 달째 되던 날 의사가 회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환자분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회장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잠깐이라도 의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옥이 눈을 뜬 거예요. 회장이 황급히 달려갔어요. 순옥아, 정신 차렸니? 순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내가 쓰러져서. 순옥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벽에 세워진 차 문짝을 봤습니다. 거기 그려진 지도를 보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내가 그린 거 오빠가 가져왔구나. 그래. 이 지도대로 뭔가를 만들었어. 보여줄 수 있을까? 뭘 만들었는데? 회장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의사가 말렸지만 회장은 고집을 부렸어요. 제발 1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의사가 한숨을 쉬며 허락했습니다. 회장은 순옥을 휠체어에 태웠어요. 민수도 함께 따라왔죠. 병원에서 회사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회사 뒤 공터에 도착하자 순옥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우리 고향이야. 청살리.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에 70년 전 그 마을이 그대로 재현돼 있었어요. 회장은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큰 길. 내가 지도에 그린 대로야. 개울을 건너자 우물이 나왔어요.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우물을 만졌습니다. 이 우물, 우리가 매일 물 길었던. 그래, 기억나지? 우물 건너편에 한옥이 보였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기가 우리 집이야.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그 집을 바라봤어요. 회장이 휠체어를 밀어 집 앞까지 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마당이 나왔죠. 순옥아, 뒤로 가볼까? 집 뒤로 돌아가니 산길이 있었어요. 회장이 순옥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길을 올라갔죠. 민수가 뒤를 따랐어요. 50보쯤 올라가자 큰 느티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순옥이 그 나무를 보며 흐느꼈어요. 오빠, 이 나무 기억나니? 우리가 여기서 약속했잖아. 회장은 나무 아래에 순옥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70년 전에 우리 여기 앉아서 약속했어. 헤어져도 꼭 다시 만나자고.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 다 기억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나무를 바라봤어요. 7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매,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옥이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순옥 자신의 글씨였죠. 이게 뭐니? 할매가 제정신일 때 쓴 거예요. 나중에 오빠 만나면 주라고 했어요. 순옥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철민 오빠,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가 만난 거겠지. 오빠 미안해. 내가 먼저 손을 놓쳐서. 그날 피난길에서 오빠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오빠, 난 한 번도 오빠를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고향 마을을 떠올렸어. 오빠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이제 다시 만났으니 그걸로 됐어. 오빠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순옥이 편지를 다 읽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도 순옥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약속 지켰네. 그래, 지켰어. 순옥이 느티나무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회장은 동생 손을 잡은 채 함께 나무에 기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느티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렸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남매는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강철민 회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살다 보면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일 수도, 이별 때문일 수도, 혹은 오해 때문일 수도 있죠. 강철민 회장은 70년이라는 세월을 홀로 살아왔지만 끝내 동생을 찾아냈습니다. 차 문짝의 낙서도, 폐지 줍는 노파도 모두 강철민 회장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차 문짝에 그려진 지도 같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찾기 위해 남긴 흔적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소중한 인연과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